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TV 오늘 소개할 책은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라. 저자는 후지요시 다츠조, 출판사는 J+입니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요? 이 책은 일과 시간에 쫓기는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쉽고도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1%에 집중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알기 쉬운 예로 컴퓨터에 메모리를 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이메일을 승수신하고 음악을 틀고 전산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동시에 다양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가동시키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 분야에는 워킹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란 정보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작하는 영역으로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세세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암산도 하고 잡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일도 하며 사고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면 용량이 부족해져서 동작이 둔해집니다. 할당된 용량이 100이라고 해도 많은 것을 동시에 하면 빈 영역이 부족해지고 결국 동작이 둔해지거나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열심히 한다 해도 성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당신의 뇌와 행동력에는 빈 용량이 충분합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또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1%의 모든 힘을 쏟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이 책의 테마가 버림과 이별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함께 1%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떠안고 있는 업무, 돈과 연애에 대한 욕망, 과도한 인간관계, 불안이나 짜증 등의 감정, 해야 한다는 등의 강박관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해야 할 단 하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대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면 고생 안 하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착각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당신이 놓아버려야 할 그 무언가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소개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버리세요. 필요 없는 것, 정보, 생각, 감정들을 떠안고 있는, 그래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으로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뀌고 그로 인해 당신의 매일매일이 가슴 두근거리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이프 앤 비즈니스 코치 겸 멘탈 코치 후지요시 다츠조. 그럼 지금부터 99%와 이별하고 1%에 집중하는 삶의 효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99%와 이별하는 4단계. 첫 번째, 내려놓기입니다. 업무, 불안,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를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리셋합니다. 기지개를 켜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기분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기.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보며 떠안고 있는 업무나 고민, 우려에 대해 분석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면 그것을 모두 메모지에 적어보고 전체 상황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선택하기. 몇 가지 계획 중에서 바로 해야 할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할 수 없으므로 선택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합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그 일을 수행할 일시를 지정해 놓습니다. 네 번째, 행동하기.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선택에서 행동으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행동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나 고민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다의 단계를 수행한다고 지나치게 넓게 내려다만 보면 선택을 하더라도 중요도가 낮은 과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만 보고 각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과제를 선택해서 그 한 가지에만 100%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이외의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나 고민, 생각을 하고 있어도 당연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4단계를 명확하게 나눠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이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무조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 전체를 내려다본 후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일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처음 선택한 것이 완결되었다면 이제 그것에서 손을 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를 보고 다음 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면 산더미같이 쌓인 일로 고통받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다 내려놓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미래가 다가옵니다. 다음은 끌어안고 있는 일과 이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입니다. 우선순위와 이별하기. 우선순위를 놓아버리세요. 우선순위 1위에 집중하는 사이 상황이 바뀌어 2위 이하의 일들은 그 중요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은 하나씩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를 조망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항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번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 가장 중요한 항목 단 하나에만 100%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뭘까?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생각마저 내려놓습니다. 늘
가장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매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예정된 스케줄과 이별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바로 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다짐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이미 예정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스케줄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사전에 계획한 스케줄은 다 소용없습니다. 스케줄을 잡은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실행 단계가 되자 전혀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상도 당신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존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무제약 스케줄을 한번 세워보세요. 무제약 스케줄 짜기. 1. 일주일의 예정을 전부 지우고 다시 생각해보자. 만약 이번 주에 아무 예정도 없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생각해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대체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는 대로 스케줄표에 써놨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에 공백이 있다면 그 시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씁니다. 이를 무제약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2. 넣고 싶은 예정을 실제 스케줄에 넣어본다.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다 채우고 나면 실제로 주어진,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합니다. 무제약 스케줄과 실제 스케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와 무제약의 스케줄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3. 이미 예정된 스케줄을 검토한다. 이제 이미 예정된 스케줄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무조건 취소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예정된 스케줄이 한층 더 의미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예정돼 있다고 막연히 그 스케줄을 소화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스케줄대로 움직였다가는 하나의 시간에 두세 가지 일들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의미가 없으면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만약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취소하세요. 그것이 누군가와의 약속이라고 해도 다른 일정으로 바꾸세요. 예정된 것을 바꾸는 게 탐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잡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제약 스케줄입니다. 다음은 자기를 못살게 구는 착각과 이별하기 위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구체적인 요령입니다. 버려야 한다와 이별하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동시에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정된 몇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은 그것 외의 것은 모두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난폭하게도 다 버려 라고 합니다. 회사 명령인데 어떻게 버려? 그렇습니다. 버릴 수 없죠. 전부 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버리는 건 무섭다. 버리기에는 아깝다와 같은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버리다에는 영원한 이별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버리다가 아니라 내려놓다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버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쓰레기는 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 비싼 것이라도 내려놓는 건 가능합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루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인간관계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의가 산만해질 정도로 이런저런 게 많은 상태를 하더라도 집중은 중요한 그 1%에 하는 것입니다. 집중은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잠시 동안 내려놓을 뿐입니다.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옆에 놔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렇게 하면 업무의 질도 높아지고 예상 밖의 성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행동을 방해하는 감정과 이별하기 위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초조함과 이별하기. 계속 행동하라는 말을 듣다 보면 행동하지 않고 있는 자신이 불안해집니다.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백만 원이나 되는 영어 교재를 샀는데 몇 년째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어.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러고 나면 더욱 뭐든지 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고통받게 됩니다.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생기면 그냥 버리세요.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초조함을 명령하고 있지는 않나요? 초조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유 없이 초조해진다면 근본적인 자신의 꿈과 희망, 목표, 진정으로 있고 싶은 모습 등 인생의 방향성으로 의식을 돌립니다. 심호흡을 한 후 설레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꿈 같은 생활, 멋진 라이프 스타일,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가 등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 그 상상에 가슴이 설렌다면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왜 설레는지, 그리고 그 상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해답이 바로 당신의 가치관입니다. 이제 가치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발견해 보세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초조함 때문에 무작정 무의미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일단 멈춰서서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의 내 모습이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뭔가 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보다 한다는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다음은 인생을 빈곤하게 만드는 물건, 인간관계와 이별하기입니다. SNS와 이별하기. 페이스북을 비롯해 지금은 SNS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입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SNS에 빼앗기게 됩니다.
SNS가 세상에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SNS에서 타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가는 이유입니다. 바로 수동적인 SNS 이용 태도입니다. 만약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중요한 행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한 번쯤 SNS를 내려놓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전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계정을 남겨둬야 한다면 하루 단위로 접속하지 않는 날을 임의로 정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하루 중에 SNS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스케줄표에 No SNS Time 이라고 적은 다음 그 시간만큼은 사용을 중지합니다. 시간이 빌 때마다 습관적으로 접속하던 것을 그만두거나 하루 3시간 동안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 시간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SNS에 접속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SNS 대신 습관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인터넷 서핑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무의미하고 수동적인 검색에 몸을 내맡기지 말고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해보세요. 우선 검색하고 싶은 것을 정합니다. 검색 노트를 만들어 검색하고 싶은 것을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검색 시간이 되면 꼼꼼하게 검색을 해갑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검색이 아니라 능동적인 검색이자 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면 격가지로 이런저런 내용을 검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타이머를 설정해 두세요. 시간을 정해두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태도가 습관화되면 당신의 시간은 어느새 타인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당신 자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과 내려놓기가 되셨다면 이번엔 1%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선택과 집중. 1%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7가지 방법. 1.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고객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큰 거래처의 주요 인물에게 집중하든지, 눈앞에 있는 고객에게 집중하든지, 중요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2. 하나의 업무에 집중하기. 많은 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일이나 작게 분해한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세요. 업무는 작고 적을수록 시작하기 쉽습니다. 업무가 몇 가지나 된다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하나에 집중합니다. 3. 한 순간에 집중하기. 정해진 시간에 집중합니다. 이 시간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고 정합니다. 빈둥거려서는 일을 잡고 있다고 해서 집중력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한정하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아니면 하루 1시간 혹은 10분, 1분만이라도 시간을 제한해서 집중해 보세요. 4. 한 곳에 집중하기. 한 곳, 한 지역, 한 국가에 집중합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장소 또는 한 점포, 한 지점, 한 부문, 한 조직 등 대상을 좁혀가면 순발력이나 집중력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동남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 영업자라면 중점 대상국을 한 국가로 정하는 것도 한 곳에 집중하기에 해당됩니다. 5. 하나의 이유에 집중하기. 일을 할 때 관련 부문으로부터의 요구가 마구 나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지점을 찾는 것이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무엇을 위해 하는가라는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면 충분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행동의 이유로 두면 쓸데없는 문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념이나 사업 목적 등과 같은 이유 하나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볼 것입니다. 6.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기.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정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답이 있다면 상황에 따른 정답, TPO, 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정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무수하게 많은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 타이밍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발견해 그것에 집중하고 실행합니다. 해보고 잘 안 풀리면 반성하고 또 다른 방법에 집중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철저하지 못하면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모릅니다. 할 때는 하고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한 가지 방법을 정하고 바로 실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7. 하나의 역할에 집중하기.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서의 얼굴, 거주지에서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얼굴, 동아리에서는 회원으로서의 얼굴,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서의 얼굴 등 사람은 역할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터넷 달력으로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족을 위한 휴일 일정을 인터넷 달력에 적어 넣는다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원으로서의 얼굴로 가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떤 역할을 선택할 것인지 정하세요. 그리고 정했다면 그 역할에 집중하세요. 이어서 행동력을 100%로 끌어올리는 3D 영상 작업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감정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분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령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돼. 저 사람도 실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억지로 부정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구나. 증오하고 있었구나. 환경이 허락된다면 소리를 내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잠시 동안이나마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또 어떤 것을 알아차리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후에 행동력을 100% 상승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풍경을 3D 영상처럼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1. 메모한다. 작은 메모지, 큰 메모지, 다양한 색과 모양과 크기의 메모지를 준비해 생각나는 것을 다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종이에 붙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적습니다. 2. 하나만 선택한다. 많은 메모 중에서 하나만 눈길을 끄는 것을 고릅니다. 3.
선택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에 대해 적는다. 선택한 메모를 다른 용지에 붙입니다. 그 말을 보면서 그 말에서 연상이 되는 것을 떠올립니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떤 식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지 마치 3D 영상처럼 상상합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두근거리던 풍경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눈 앞에 있는 것이나 주변을 둘러싼 풍경에 대해서 관찰해 봅니다. 그때 들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사람 소리, 바람 소리, 분위기, 마음속에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 배경음악이나 노랫소리 등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설레거나 이것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되는 풍경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상상하고 온몸으로 느꼈다면 상상을 그만두고 심호흡을 하고 잠시 호흡으로 의식을 향합니다. 4. 현실화를 위해 가능한 것을 적는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래의 모습을 3D 영상처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과 그 가슴 뛰는 미래상 사이에는 길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우도 있고 먼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길을 한 발씩 나아가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첫 발을 내디디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품은 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이 하고 싶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래야만 100의 힘을 1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방법. 1%에 집중하기는 행동과 한 세트를 이룹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집중은 흐트러지고 잡념이 파고들어 행동을 방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은 후에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할 일을 선택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머릿속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인간관계도 돈과 일에 대한 불안도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텅 빈 상태를 만드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10분 안에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바로 가능한 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세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흰 종이에 망설임 없이 적어보세요. 몇 가지 적었다면 직감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합니다. 10분이 너무 짧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생각만 하다가 움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의 1%를 잡는 것입니다. 1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다면 적어도 10분간은 그 과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미래의 사업을 하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한다. 체력 단련을 위해 10분간 워킹한다. 구입해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읽는다. 미래의 만화가가 되기 위해 데생 연습을 시작한다. 뭐든지 좋습니다. 위에 설명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순서대로 해야만 1%에 집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해야 할 일과 최우선 사항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세요. 1%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면 생각하는 속도,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악은 기분 전환에 좋은 수단입니다. 1%에 집중하고자 할 때 적당한 음악을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곡에 따라 사용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곡, 정신을 맑게 하는 조용한 곡, 즐거운 곡.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자신의 집중력이 높아지는지 다양하게 시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 따라 들을 수 있게 몇 곡 정도 준비해두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해두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100%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철이 들기 훨씬 전 어렸을 때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피타한 부족의 언어에는 과거형도 미래형도 없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이외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그들의 가치관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는 뜻입니다. 음식은 하루 이상 먹기 위해 저장하지 않고 또 하루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는 오늘 이전의 이름으로 말할 가치가 없고 미래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말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지인의 지인으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피타은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 피타한 마을에 들어갔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피타한 사람들은 오히려 박장대소를 하며 비웃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선교사는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피타한 사람들로서는 아주 먼 옛날 사람인데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던 거죠. 게다가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는 선교사가 바보 같았던 것입니다. 피타한 부족 사람처럼 지금 현재의 순간을 살기란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만을 의식한다면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에는 제약뿐이지만 어떤 제약도 없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